자, 2024년 4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녹음을 3개를 뜨고 있네요. 녹음되고 있는 만화클래식 제28회 사교클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오늘 사교클럽 온라인 방에는요, 저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망가다 그 자체이신, 그리고 오늘 망가다 녹음에서 심리학 분야의 전공을 뿜뿜하고 오신 전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고기 사드렸잖아. 좀 힘 좀 내봐요. 아니, 이미 아까 길을 좀 많이 살려가지고 네. 그리고 그렇게 소개를 하니까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미 다 했는 걸 뭐 오히려 녹음을. 약간 좀 숨고 싶은 그런 느낌. 네, 알겠습니다. 전우님 모셨고요. 네. 그리고 오늘 같이 사교클럽 하시기 위해서 경수님, 그리고 김선웅님, 그리고 상호조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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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이거 편집은 다빈님이 알아서 3개를 뭉쳐서 해주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선웅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냥 다사다난 한 달이었긴 했습니다. 네. 예. 요즘에 그 매번 이 온라인 방을 신청해 주시더라고요. 자리 하나 주시죠 이제. 조금 있으면 토템이 될 수 있어요. 망가다의 본체, 이제 사교클럽 온라인 방의 본체 이렇게 되실 수도 좋은 있고. 토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수님은 사교클럽 이제 오프라인 방에는 자주 오셨었는데 이렇게 그렇죠. 온라인 방에는 처음 뵙게 된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경수라고 하고 네. 원래는 이제 방송을 많이 들었어요. 이제 저는 이제 방송들 많이 듣고 감사합니다. 했는데 네. 이제 그런 오프라인 모임을 이제 계속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원래 이제 직장 때문에 좀 이제 힘들어서 이제 못 하다가 이제 좀 짬이 나서 이제 뭐 얼마 전부터 이제 계속 이제 듣게 돼서 네. 이제 참여도 하게 되고 이래갖고 요번에 이제 아무 방이나 상관없다고 이제 네. 이제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네 이제 저를 이렇게 이 방으로 네. 처음에는 그래서 진격의 거인 방으로 네네네. 모시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안타깝게도 이제 꽤나 논쟁적인 작품이 좀 길다 보니까 이제 신청 인원이 없어서 진격의 거인 방은 없어졌고, 덕분에 이제 이재민 평론가님은 이번 주는 휴가죠. 휴가를 떠나셨고 지금 오늘은 총 20분 그래도 오셔가지고 방이 지금 3개째 개설되고 있는데 뭐 오늘 괜찮으시겠어요? 뭐 최선을 다해서 네,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교클럽에도 처음 오시고 나서 첫 번째를 당차게 온라인 방을 신청하겠다. 내가 말한 거 다 기록에 남을 텐데 이거 영원히 남는 건데 신청해 주신 상호조아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처음이라 그러실 텐데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 대주시면 됩니다. 네. 네. 어쩌다가 이렇게. 이 만화 클래식 알게 된 거는 네네네. 이 200회 와야마 특집 때 네. 홍보를 보고서 처음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근데 제가 팟캐스트라는 형에 너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실 수 있죠. 간간히만 듣다가 메달리스트를 다루신 걸 보고 제가 히카루를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열심히 들었죠. 그리고 친구가 원래부터 계속 많이 들어가 해가지고 그때부터 딱 물고가 트여가지고 일단 제가 본 만화 다루신 거는 다 듣고 근데 진짜 여기서 네. 출판사 관계자분들이 많이 들으신다고 해서 너무 홍보하고 싶은 만화가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만화클래식 댓글 다시는 분인가요? 맞습니다. 이제 닉네임은 말하지 않겠지만은 그 메달리스트 관련해서 댓글 달아주신 분인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친구분이 혹시 다빈님이세요? 다빈님은 아니고 다른 분이 추천해 주셔서 이 방송 들었고 계신 친구분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합니다. 저를 찾아오시면은 커피 한 잔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교클럽은 총 28회째고요. 이제 3년 차를 해서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온라인 방 거두절미하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이니까 첫 번째는 언제나 그랬듯이 호스트인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작품은 빅금이라고 하는 이제 문동에서 나오는 이제 브랜드 이름이죠. 빅금에서 나오는 언니의 친구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작품 작가명은 바탄이라는 명을 쓰고 계시고 제가 보기엔 일본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제목과 표지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 제목이 언니의 친구인데 지금 표지 언니의 친구가 속옷만 입고 누워 있어. 그 이야기는 끝난 거야 이미. 이제 그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 언니의 친구와 언니와 자신과 뭐 이렇게 얽히고 설키는 그런 우리가 알만한 그냥
라이트한 GL이랄까? 그 정도 느낌으로 읽으시면 되는데 왜 가지고 왔냐면 첫 페이지 펼치자마자 느꼈어요. 아, 이건 재밌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림이 수려하고 그리고 연출이 보기 되게 편해요. 보기 편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에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이제 하나의 큰 사건을 가지고 지금 한 4명에서 5명의 나레이션이 여러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형식으로 만화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그림도 이쁘고 그리고 그 그림도 이쁘고 스토리도 굉장히 간단한 하나의 사실인데 그거를 다양한 각도에서 단편으로 다루다 보니까 막 질리지도 않아요. 되게 편하게 빠르게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빠르게 읽는데 다양한 관점을 보여주니까 그게 재밌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아마 그 올라가 있을 텐데 알라딘이랑 지금 한국 만화가 협회 산하 만화문화연구소가 같이 하고 있는 이달의 출판 만화에 선정됐어요. 그런 작품이고 꽤 재밌습니다. 그리고 한 편이니까 편하게 읽으실 수 있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상당히 좀 도발적으로 보이는데 제가 들고 온 것도 비슷한 느낌이라 가지고 할 말이 없긴 하네요. 근데 사실 이런 만화가 이제 첫 이제 그 페이지를 보고 이건 재밌겠다 하고 보셨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제가 가지고 온 것도 똑같은 느낌으로 가져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제 거는 나중에 제 그때 얘기하도록 하고 이것도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 이북이 있나? 그럴 거예요. 네, 있어. 나왔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니까 상호 조아님이고 오늘 처음 오셨는데 지금 심상치가 않아. 지금 만화 얘기를 하시는 게 평소에 만화 많이 보시는 거죠? 일단 열심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도 이거 사긴 했는데 아직 못 봐가지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저는 딱 처음에 생각했을 때 표지에 있는 사람이 언니의 친구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했어요. 근데 뭔가 아까 후루룩 훑어보니까 그냥 언니의 친구인 거죠, 저분이. 그리고 얘기하시는 거 들으니까 저는 살짝 그 시무라 타카코 작가님 그림체도 생각이 났는데, 그러니까 저게 약간 더 선이 얇고 더 약간 섹시한 분위기를 풍기는 것 같긴 하지만, 그리고 시무라 타카코 작가님도 뭔가 여러 각도에서 조명하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비슷한 느낌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오, 네. 그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별거 없어요. 그냥 뭔 내용인데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럼 얽힌다는 게 어떤 식으로? 그냥 스토리가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니의 친구가 나와 있고 제목이 언니의 친구고 표지에 언니의 친구가 속옷만 입고 나와 있으면 뭐겠어. 아니 근데 제가 딱 첫 페이지를 펴봤더니 첫 페이지부터 뭔가 재밌게 느껴지는 그런 거는 잘 안 느껴지던데. 아, 그래요? 네, 저는 스토리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몰래 이게 각자의 촉이 다른 거니까. 저는 특히나 좀 다르잖아요. 제가 원래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동요하는 편이 아닌데 만화를 보면서 딱 보자마자 그림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그 그림이 지향하는 바와 스토리가 너무 일맥상통한 거야. 그냥 느껴라 이런 식으로 딱 느껴지는 거예요. 아, 저거를 약간 라이트한 GL 느낌으로 내가 취해서 보면 되는구나 라는 게 너무 명확하고 그리고 짧았어. 그래서 저는 보면서 뭐 반전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 내용은 아닌데.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표지랑 오히려 그 안에 만화 그림체가 조금 차이가 오히려 있는 편인 것 같은데. 원래 그럴 수 있죠. 표지는 약간 수채화 느낌으로 되게 약간 고풍스러운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저거 지금 아마 나와 있는 책들 사면은 안에 좀 큰 엽서도 같이 줘요. 그래서 그거 펼치면 저 표지 일러스트거든요. 뒷표지까지 돼 있는. 벽에 걸어놓으면 좋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냥 그림만 이렇게 본 거긴 한데 펴봤을 때 그림은 약간 좀 오히려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느낌이긴 한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표지는 호객을 위한 본인의 목적의 역할이 있는 거고 내지에는 이제 흑백으로 다뤄야 되니까 그 흑백으로 보시기 편하게 작업된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하트 모양 말풍선들이 나와요. 말풍선이 하트야. 그러니까 좀 요즘 감각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말풍선이 뭐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뭘 하고 이런 감정이 있어도 말풍선을 뭐 이렇게 외치는 거 아니면 동그란 거 위주 아니면 뭐 네모나게는 쓰는 걸 봤는데 하트 말풍선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좀 요즘 감각이라는 느낌도 들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지점에서 그래서 재밌어서 원래 이거 말고 또 들고 싶었던 만화가 또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음 달에 한번 소개를 하기로 하고
그건 좀 딥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어쨌든 이번 달에 제가 소개하는 작품은 바탄 작가님의 언니의 저는 근데 친구입니다. 이제 약간 그 아직까지 사실은 좀 영업이 잘 안 됐나요? 아니, 그것도 그런데 사실은 저는 GL이라는 장르 자체가 아직 제가 좀 이거 왜 보지 하는 장르긴 하거든요. 아, 본인한테는 네, 저는 사실은 BL은 오히려 이제 오래됐으니까 어떤 재미로 보시라는 게 좀 그래도 와닿는데 GL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직은 조금 낯설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재미지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근데 약간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남성끼리의 사랑, 여성끼리의 사랑, 이성끼리의 사랑, 뭐 저는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은 돌멩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존재에 대한 거, 강아지도 사랑하고 고양이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건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그 성적인 그 주체들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게 뭐 좋고 나쁘다가 그게 아니고 저도 혹시나 싶어서 일단 보험 삼아 얘기를 한 거고 만화적으로 GL이란 장르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요새 되게 인기잖아요. 제가 보니까 리디북스에서도 요새는 웬만한 인기작들 그냥 싹 뭐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어쨌든 재미난 게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완전 달라요. BL은 정확히 너무 간단히 얘기하자면 공수 개념이 확실한 느낌인 작품들이 많아요. 근데 물론 아닌 작품도 있겠죠. 이게 근데 GL은 약간 그런 느낌보다 그 상황에 대해서 두 사람이 보여주는 반응에 의해서 그거를 좀 디테일하게 느끼는 형식의 만화예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BL인 경우에도 물론 안 그런 작품도 있지만 대부분의 작품들은 이제 화끈하게 공격과 수비를 이해는 하시죠. 네, 공수가 나눠져 있는 그런 느낌이라면 GL 작품들은 대부분의 어떤 이미 사건이 벌어졌거나 헤어졌거나 아니면 둘이 서로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서로를 의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가지고 있을 다양한 입체적인 생각을 보여주는 맛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되게 수려한 그림으로 보여주는데 직접적인 서로 이제 공격 수비하는 직접적인 그런 뭐 피지컬적으로 땀 흘리고 이런 걸 보여준다기보다는 그런 지점에서 좀 이렇게 시적으로 이렇게 은유적으로 쫙 느끼면서 되게 소프트한 그런 아름답다. 지혜이다. 백합이다. 음. 그냥 아름다운 그죠. 아름다움. 마이크를 대고 얘기하셔야 들어갑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으셔서. 약간 보니까 이게 말씀하다가 이제 흥분하시면 마이크를 떼서 왜요? 왜 그런데요? 약간 이런 스타일이신 것 살짝 같은데. 보면서 느낀 점도 좀 살짝 네. GL인데도 여성향에 가깝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아름다움을 취하면서 느끼면 돼요. 제가 느끼는 그런. 그러니까 그 GL도 남성향이 있고 여성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아직 그러니까 제가 잘 몰라가지고 좀 물어보는 거거든요. 저도 잘은 몰라요. 제가 좀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거는 그냥 전문가로서 공부한 이론 정도지. 저는 오타쿠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타쿠들이 오타쿠 아니에요. 저분은 오타쿠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난 오타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오타쿠들이 찐으로 거기에 빠져서 어떻게 즐기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난 이론상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GL에 대해서 저도 자세히 아는 건 아닌데 이제 GL도 근데 역사가 꽤 깊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아 그럼요. 되게 뭐 옛날의 대표작 같으면 뭐 마리아님이 보고 계셔 마리미떼라는 그런 작품도 있고 사실 최근으로 오면은 뭐 건담에도 GL의 요소가 많이 이제 도입이 됐죠. 수성의 마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대놓고 이제 그 두 주인공이 사실은 여성이고 그 두 여성 간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GL도 어찌 보면 이제는 전통의 장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오는데 근데 이것도 사실은 BL도 마찬가지고 GL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가 여기서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거 어떤 수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의 수위가 나눠질 수 있으니까 사실 BL도 소프트한 BL이 있고 이제 뭐 방금 전에 얘기했던 좀 이제 좀 수위가 높은 BL이 있을 수 있는데 뭐 GL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BL은 보는 독자층이 약간은 더 한정적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BL은 여성 독자층이 좀 더 많이 보는 것 같고 GL은 남녀를 약간 구분을 안 하는 느낌이 저는 좀 있거든요. 사실은 남자도 보고 여자도 보고. 근데 이게 그렇다고 많이 보느냐 하면 그런 건 아니에요. 층은 많은데 모수는 이렇게 그러니까 독자 수는 이제 적은 느낌이 좀 있죠. GL 자체만 파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래도 GL의 그런 어떤 관계성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GL 작품을 많이 본 건 아니지만 그런 전통의 장르들 보면 조금 더 욕구의 어떤 방향이 좀 틀리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조금 관계성에 집중을 하는 경향은 있는 것 같더라. 저도 봤을 때. 딱 그런 작품. 네. 잘 모르겠지만 네, 뭐 항상 내가 추천하면 이런 식이야. 그래서 뭐가 좋았는데 전우님 오늘 뭐가 좋으셨습니까? 저 차례요? 네네네. 저는 오늘 이제 그 국내 네네. 독립 출판 하시는 분의 만화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봉산 코믹스라고. 네네. 제가 이 만화를 어떻게 만나게 됐냐? 네. 아주 운명적으로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만 이제서야 2024년에서야 알게 된 거지. 이분이 되게 오랫동안 활동하셨고 정말 열심히 활동하신 작가분이시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지난달에 여기 모임을 못 나온 이유가 제 조카가 결혼을 했거든요. 저 조카가 지금 애 낳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조카가 이제 대구에서 결혼식을 하게 돼서 제가 이제 그때 대구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대구 이제 결혼식 참석하고 살짝 이렇게 구경하면서 동성로 쪽에 젊은이들이 많은 그런 걸 좀 구경을 했거든요. 근데 약간 일본 어떤 장난감이라든가 또는 막 지브리가 애니메이션이 틀어져 있는 그러면서 어떤 소품들 뭐 토리야마 아키라에 대한 그 작가분에 대한 어떤 애도의 그림도 그려져 있고 이분이 뭔가 만화를 엄청 좋아하고 또 어떤 80년대 90년대 어떤 아이템들을 이렇게 소품사처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흔해 보이는 그런 가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좀 이렇게 자세히 보다 보니까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어떤 만화책이 있는 거예요. 오. 물론 이제 사람들이 그 만화책 때문에 들어오고 있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그 소품샵의 사실은 주인공은 무엇이었냐? 만화책이었고 그 만화책을 한번 봤거든요. 당연히 이제 저는 만화책을 사실은 좋아하니까. 네네네. 근데 보니까 이분의 공력이 엄청 나신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단편이시긴 한데 그 단편들의 어떤 그 작화나 또는 이제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단편마다 그림체도 막 달라지고 그 다루는 스토리도 되게 역사적인 거, 엄청 코믹한 거, 패러디 어떤 거는 또 뭐 현대물, 게임과 관련된 거 막 여러 가지를 막 넘나들면서 다양한 이야기로 심지어는 그 연출이나 이런 거는 그냥 일본 망가에 가깝게 요즘 웹툰 스타일이 아니라 완전 그 전통적인 스타일의 만화로 그려내시는데 저는 이런 작가를 여태서야 몰랐던 거거든요. 처음 알게 됐고, 네. 그래서 이렇게 아내랑 같이 이제 막 이러고 보다가 둘이 같이 계속 놀랐어요. 이런 너무 대단한데? 너무 놀라운데? 이런 분이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소품샵을 운영하고 계시던 분이었고 작가분이 거기 이제 작업실인 동시에 이제 소품샵까지 하시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인스타로 들어가서 보니까 그것도 원래 그냥 거기 그 작업실이셨던 거를 그냥 소품 좀 갖다 놨던 건데 집에다가 둘 데가 없어서 피규어랑 피규어랑 이런 거 갖다 놨던 건데 사람들이 가면서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당황해서 얼마입니다 했더니 그걸 또 사더라는 거예요. 되게 비싸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돈이 되네 해서 점점 이제 소품들이 늘어나고 팔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게 또 돈이 돼서 계속 약간 오히려 소품샵처럼 되시긴 한 건데 근데 또 이제 이 과정에서 이분이 이제 그 막 여러 가지 아이템들 이런 것들 가지고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드나드는 상황이 됐고 사실은 저도 그것 때문에 들어갔던 거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알게 된 이분의 만화의 진가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명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제가 대구 저는 대구에 사실은 책상 많이 치지 마세요. 대구에 많이 갈 만한 이런 일이 없었는데 거기서 이거를 알게 돼가지고 사실은 되게 좀 놀라운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만화를 그때 몇 개를 사왔어요. 한 3권 정도? 4권 정도를 사왔고 다 보고 나니까 나머지도 궁금해가지고 결국엔 다 샀거든요. 이분이 작업하신 거 전부 다 인터넷 주문해가지고 근데 지금도 계속 작업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이제 인터넷 네이버 웹툰 그 도전 만화에도 계속 또 연재하고 계시는 것처럼 진짜 여러 플랫폼으로 독립출판도 하시고 네이버로도 하시고 인스타툰도 올리시고 엄청난 작업량을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봉산 코믹스. 그리고 봉산 코믹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책을 또 단편집을 이렇게 내시고 계시고 찾아보니까 또 이제 송희 작가님이랑 너무 닮았어요. 이분이 밴드까지 하세요. 진짜 어떻게 이런 활동량이 있을 수가 있지? 네, 저도 근데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얼마 전에 알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되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네.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 그러니까 들어본 기억은 있고 당연히. 네. 근데 이제 들어봤을 때 제가 무슨 이유였는지 찾아보진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알게 됐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전 찾아봤었죠. 그래서 이렇게 편집 그런 아이템 샵을 하시는지는 몰랐어요. 네. 당연히. 그래서 그냥 작업하시는구나. 이게 나중에 기회 되면 쭉 사서 봐야지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요즘에 뭘 준비하는 게 있어가지고 네네네. 메시지를 좀 보냈거든요. 지금 보낸 거 아니야. 보냈어. 보냈더니 이제 반갑습니다. 예전에 인수인진 코믹스 배도 올릴 때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순간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야. 이 뭐 독립만화 하겠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오래 하신 분도 못 알아보고 그런 게 있어서 한번 좀, 근데 그런 경우가 많긴 해요. 이 바닥이라는 게. 그래서 한번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언젠가는 봐야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딱 이렇게 전우님 들고 오신 걸 보니까 운명이다. 아니 근데 진짜로 그 그림 작화가 일단은 장난이 아니고요. 이 정도로 오래 작업하시고 그리고 연출들도 단편인데도 이야기가 짧은데도 되게 그 강한 어떤 임팩트를 주는 연출들을 쓰시고 그 이 스토리도 전 스토리텔링이 또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게 약간 역사적인 어떤 이런 역사물들의 이거를 가지고 와서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현대화시키거나 또는 우리가 약간 좀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지점으로 좀 반전을 주고 막 이러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되게 낯선 이야기처럼 느꼈던 게 사실은 우리가 알던 이야기. 약간 이런 식의 그 만화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되게 재미나게 느끼고 약간 그 이분의 어떤 재치들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더 이런 게 사람들이 좀 더 알면 좋겠다. 근데 이분이 지금 어쨌든 자가 출판하고 계시는 거고 또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소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사실은 많지 않았을까. 조금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보시면 좋겠다 싶고, 지금 이제 제가 한 권만 가지고 와본 건데 컬러로 이제 또 그리신 거예요. 근데 원래 다른 건 또 흑백 만화로 돼 있고 조금 더 이거보다 이제 장편인 만화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구성으로 계속 시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에 이렇게 숨은 만화 고수들이 많으시다. 만화 작가분들이. 딱 그림을 봤을 때는 네. 뭔가 좀 이말년 시리즈랑 맞아요. 이말년 시리즈랑 그 신과 함께랑 질풍 계획을 3분의 1씩 딱 섞은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되게 통찰력이 있으시네. 근데 액션 그 연출 같은 게 엄청 마음에 들고 엄청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뭐라고 해야 돼? 딱 첫 느낌이 액션 정말 찰지게 그리신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호쾌함이나 이런 이 만화 볼 때 약간 우리가 어릴 때 봤던 액션 만화 있잖아. 북두의권이라든가 타격감 같은 것도 엄청 이런 좋고, 것들이 유발되는 어떤 전통적인 그런 만화의 연출법을 되게 잘하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약간 그래픽 노블스러운 부분도 있고 이분이 공력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인터뷰해보고 싶어요. 제가 한번 모셔보도록 하죠. 그 다 제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봉산 코믹스 이분 작품을 사시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나? 이거 저희가 뭐 PR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는 건데 그냥 인스타에 들어가셔서 봉산 코믹스라고 검색하면은 그분 그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이분이 한 번도 홍보를 안 한 것 같아요. 팔로워가 396명이에요. 너무 적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래 하셨는데 저보다 적을 수가 있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물론 아무리 시장이 작다고 하지만 그래도 거기 인스타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연결을 해두셨어요. 일로 들어가면은 이제 다양한 만화들을 구매하실 수 있게 지금 사오신 것도 여기 다 살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우선 코믹스 4권까지 제가 다 샀고 뭐 나머지 단편집들도 몇 개 샀고 매니아입니다 지금. 그래 여기 나는 마물의 숲 노르몬 이게 너무 궁금하네. 그거 재밌어요. 그리고 정규 1집도 내셨네. 그러니까 앨범도 CD도 파신다니까요. 맞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저 데뷔했습니다. 얼마 그쵸. 전에. 축하. 얼마 전에. 축하합니다. 킹수마키라고 검색해 주시면은 제가 뮤직비디오에서 노래 좋습니다. 제가 뮤직비디오에서 춤을 추고 있을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 보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베개 근데
이 정도로 뭔가 하는 일이 비슷한 분이면 언젠가는 한 번은 만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연락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작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작품을 지금 당장 본 게 아니라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사람, 이렇게 활동하는 작가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그건 것 같아요. 스토리를 소개해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게 일단은 제가 가지고 온 책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것들도 거의 다 단편집들이에요. 책 한 권마다 되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고 근데 그 에피소드들이 하나하나가 사실 살짝씩 다 반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스토리를 설명해버리면은 그게 공개돼 버리는 거니까 김이 빠져버리는 일이라서 웬만하면 그냥 모르고 이렇게 보시면은 훨씬 재밌게 보실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봉산 코믹스 검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리는 원래 말을 잘 하던 사람, 자주 하던 사람들이라 그런지 둘이서 막 얘기를 떠들더니 벌써 30분이 지나갔어요. 잠깐만 쉬고 와서 이제 나머지 분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제28회 사교 클럽. 전우님과 저가 오늘 추천하는 만화 얘기를 영업하는 만화죠. 영업하는 만화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호 조아님께서 들고 오신 만화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만화 영업하기 위해서 들고 오셨나요? 저는요. 네. 사이키 코미코 작가님의 가극소녀 들고 왔습니다. 이게 처음 들어보는데? 가극소녀 모르세요? 이게 얼마나 유명한 건데. 모를 수도 있지. 이거는 제가 가져온 이유는요. 네네네. 서울 미디어 코믹스에서 정발이 됐는데요. 네네. 이 만화가 격월간 연재예요. 이게 1년에 거의 하나씩 나오는 작품인데 이게 일본에서 14권이 나왔고 지금 딱 오늘이 이게 연재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 오늘 보고 왔는데 지금 외전에 연재하고 있으니까 이미 15권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 연재가 느린데 정박이 지금 11권밖에 안 됐어요. 지금 이게 제가 적어도 15권이 진짜 감동적인 권이라서 적어도 15권까지라도 꼭 정발됐으면 싶었어서 제가 이거 들고 왔는데요. 네, 정확한 이름이 가극소녀인가요? 가극소녀 느낌표로 검색하셔야 됩니다. 그럼 띄우고 소녀 느낌표. 가극소녀 제가 느낌표라고 했지만 딱 이거 1권부터 읽으시면 뭐야 뭔 소리야 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게 이 가극소녀 시즌 0 상하권을 먼저 읽으시고 1권부터 14권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11권이겠죠 한국에선. 왜냐하면 이게 중간에 잡지가 출판사가 아예 바뀌어서 이게 새로 출판됐고요. 나는 상하권 아주 중요하지만 상하권 굳이 읽기 싫다 싶으시면 애니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애니를 보시고 넘어오셔도 됩니다. 근데 이 애니가 애니에서 왜 애니에서 얘네들은 꽃을 들고 있지? 왜 얘네들은 애니에서 왜 뭔가 다 친해 보이고 뭔가 은근한 눈빛을 주고받지? 이런 거 궁금하시면 꼭 원작 읽으셔야 되고 이 애니가 2021년에 나왔는데 이 애니의 영향인지 2022년 이 만화가 대단하다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내용이 대충 간략하게 어떤 내용이에요? 내용이 이 일본의 여자만으로 구성된 다카라즈카 가극단이 모델이에요. 그래서 알죠. 이 주인공 와타나베 사라사가 다카라즈카 가극단이 모델이 된 홍화가극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브 주인공인 나가타 아이도 거기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둘이 만나는 건데 여기에는 하나 징크스가 있어요. 학교에 들어가면 벚나무가 있는데 그 벚나무 아래에 서면 절대 스타가 못 된다. 이건 징크스가 있는데 그러면 징크스가 꼭
거기에 걸리죠. 얘네들은 주인공이랑 서브 주인공이 딱 그 아래에 서고 근데 얘네들은 꼭 톱이 되겠다 이러고 그래서 얘네들이 톱이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우리가 지켜보는 그런 만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저는 이거 21년도에 애니메이션 나오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 PV를 봤을 때 되게 컨셉 독특하다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상호조아님이 굉장히 놀라는 표정으로 지금 들고 오신 피규어를 지금 얘기하시는 주인공입니다. 이 양갈래 주인공인데요. 그리고 연극하면 엄청 유명한 작품 있죠. 미우치 스즈의 유리가면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네네 만화를. 네, 그 만화의 패러디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오마주로. 네, 그래서 사가사가 얘도 엄청난 오타쿠거든요. 그래서 여기 엄청난 많은 만화들이 나와요. 뭐 아까 말했던 마리 밑에도 나오고, 뭐 디어 브라더, 원피스, 마마마, 에반게리온 뭐 이런 거 다 언급하는데 걔가 당연히 유리가면도 받겠죠. 막 그래서 막 이렇게 뜨고 읽으면 아이는 완전 머글이에요. 그냥 일반인인데 근데 그거 보고 너 왜 그렇게 읽어? 이러면 이렇게 읽으면 왠지 연기가 잘 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합니다. 그리고 또 연기하면 여기서 다뤘던 더블이라는 작품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네, 엄청 왜요? 전우님이 더블 거기서 더블 영업 실패한 작품인데. 거기서 연기가 표현하는 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셔서 그렇죠. 그렇긴 했죠. 제가 혹시 그것 때문에 이게 영업이 안 될까 싶어가지고 이 작품도 네, 연기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었어요. 근데 여기는 연기가 이 홍화 가극단이 가장 중요한 게 이 여자들의 판타지를 현실화시키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톱 스타는 이 남자 역할을 연기를 해요. 여자가. 왜냐면 여기 여자밖에 다 없으니까 연기를 하는데 이 남자가 여자가 아주 좋아할 만한 남자로 연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아주 판타지, 아주 멋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거 모해가 느껴지는 약간 얘가 나를 이만큼이나 좋아하다니 이런 게 느껴지는 연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가장 이 순정 만화나 그런 거 보면 그런 남성상이 되게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만화 볼 때 모해가 느껴지는 캐릭터를 내가 보고 있다 이런 거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굳이 연기를 한다고 생각을 안 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뭐 되게 이거는 만화적 연출에 가깝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좀 더 이야기 들으면서 궁금한 게 사실 뭐 그런 연기보다도 이 만화 장르가 좀 그러니까 이 가극단을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캐릭터들이 성장하는 어떤 서사물로 보면 되는 건지 네. 뭔가 막 그러면서 이제 혹시 또 연애나 이런 게 또 있는지 네. 이게 스포가 되나요? 스포라기보다는 되게 말하기 복잡해요. 네. 그러니까 연애가 뭔가 이 일반적인 이 로맨틱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게 아니라 은근한 견제.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여기 홍화 가극단은 여자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다카라즈 그 가극단이 뭐 이런잖아요. 근데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가부키. 그건 남자만 또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남자만 할 수 있는 그 가부키를 연기한 남자와 여자만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이 가극단을 연기하는 여자와 그 뭔가 그 스파크가 또 있어요? 네. 그게 이게 묘미고 그 미묘한 연애 감정이 완전 연애 감정? 그러니까 라이벌 의식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나가타 아이 그게 아주 그 삼각관계가 주요한 설정. 삼각관계가 또 안에 있는 거네요. 네. 이 성장물이면서. 네. 재밌겠다. 나 애니를 한번 봐야겠는데? 애니도 이게 약간 저예산 느낌이지만 아주 섬세한 연출, 아주 좋은 음악. 그래서 이거 진짜 다카라즈카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거 레퍼런스 여기서 따왔군 하시면서 재밌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상호님이 이렇게까지 좋아하신 작품인데 한국에 이게 정발이 끊겨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게요. 왜 끊긴 걸까요? 인기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예요? 느끼시기에? 아니 이게 세트 할인도 되게 자주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애니 딱 했을 때도
이거 애니 보고 왔다, 애니 리뷰 보고 왔다 이러면서 같이 보시는 분들도 많았고 또 이 메인에 리디북스 메인에 뜬 적도 있어요. 그리고 시리즈에서도 이거 가지고 네네네. 이 홍보한 적도 이 가극소녀 이 상학원 처음에 시즌제가 나왔을 때도 이 프로모션 많이 했었고 유명한데 프로모션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미안해요. 오늘 다빈님을 모셔놨어야 되는데. 다빈님이 좀 잘 아시려나? 이거 분명 알겠지. 봤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실 텐데. 그리고 그 또 처음에 이거 애니 나왔을 때 이 가극소녀잖아요 이거. 네. 네. 소녀 가극 레뷰 스타라이트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거 같이 검색돼서 보셨을 텐데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것도 같이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한번 그리고 그 극장이나 애니메이션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거 어디서 나오는 서울문화사인가? 네. 서울 미디어 코미스 좀 내줘요. 왜 안 내는 거야? 혹시 뭐 낼 수 없는 내용을 다루고 있나? 아니 이게 제가 14권이 왜 중요하다고 한 게요. 이 그 와타나베 사가사가 유기 가면의 표현을 빌리자면 무대 광풍이에요. 얘가 주목될 수밖에 없는 그런 눈길에 갈 수밖에 없는 주인공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막 그 더블에서 그 친구 그 천재가 걔가 남이 연기하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그냥 그대로 카피하잖아요. 얘도 막 그런 능력이 있어요. 얘도 천재예요, 약간. 근데 그거에 비해서 약간 나가타 아이는 거기에 나오는 이 천재에 가려진 그분 있잖아요. 그 유진이 되게 똑똑하게 연기를 더블에. 네, 더블에 되게 똑똑하게 연기를 그냥 유재석과 하잖아요. 박명수라고 해주세요. 그럼 우리 빨리 이해할 수 있어. 네. 그래서 약간 나가타 아이는 걔는 약간 아이돌이었거든요. 그 연기 경험을 살려서 약간 똑똑하게 연기하는데 어쨌든 이 천재에는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얘의 등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 14번에서 나를 봐! 이 같은 레벨까지 약간 올라가는? 그러면서 약간 약간 둘이 그러니까 메달리스트로 치면은 그 금발이랑 흑발이랑 이제 만난다는 거 아니야. 같은 레벨에서. 네. 근데 그게 거기서 오는 카타르시스가 엄청 나거든요. 왜냐면 이게 어쨌든 뒤에서만 보고 얘가 그 사가사의 얼굴을 아이가 뒤에서만 보거나 옆에서만 보거나 해가지고 얘 전체 얼굴, 그러니까 정면을 보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정면으로 자기를 보게끔 한 거죠. 거기서 오는 이 짜릿함. 뭔가 이 이야기를 쭉 따라온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뭔가 짜릿함이 네. 있구나. 그리고 이거 아까 이 언니의 친구 거기서 정면으로. 네. 거기서 그 말풍선 같은 것도 되게 현대적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도 얘가 곱슬머리거든요. 말풍선도 얘가 완전 존재감이 나타나는 데는 곱슬머리 식으로 말풍선이 돼가지고 존재감이 나타나고 있고 약간 그게 머리 같이 나타날 때도 있고 또 아니면 다양하게 표현되는구나. 별로 표현될 때도 있고 어쨌든 이 약간 이 경쟁하는 거 그리고 또 이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보고 싶은 그리고 또 특히 정연이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도 정연이에 나오는 비슷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다음 달에도 또 오실 거예요? 다음 달에도 싶어요. 또 오신다 그러면은 보고. 꼭 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저는 가극소녀 애니메이션 찾아보니까 넷플릭스에는 없고 왓챠에 있더라고요. 네. 왓챠에 있으니까 네, 왓챠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2021년에 나왔으니까 조금 지나간 건 왓챠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제가 볼게요. 보고 다음에 왔을 때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수님이 들고 오신 작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작품 들고 오셨나요? 네, 그 최근에 이제 영화로도 개봉을 한 작품인데 이제 로봇 드림이라는 그 원작 작가는 사라 바론이라고 하는 작가의 이제 작품인데요. 네네. 이게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좀 뭐 제가 보는 소셜 이제 네트워크 상에서는 나름 조금 핫한 이제 반응이 있더라고요. 다 재밌다던데? 예, 애니메이션 괜찮았어요, 저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예전에 이제 사뒀었거든요. 이제 근데 안 봤었어요.
그런 책이 보고, 그런 책들이 예. 있지. 이게 이제 세미콜론에서 옛날에 이제 정발을 해서 이게 한 지금 보니까는 1세가 2010년 정도에 이제 이게 정발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벌써 10년이 넘은 이제 우리나라의 정발만 10년 전에 벌써 훨씬 넘은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영화가 개봉을 하니까 이제 또 따로 이제 책이 다시 또 재발매가 됐더라고요. 세미콜론에서? 아니요, 세미콜론에서가 아니고 계약 끝났고 예, 계약은 끝났고 놀이라는 출판사에서 이제 다시 이제 하드커버로 좀 더 예쁘게 이제 나왔더라고요.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98 사두고 안 보고 있다가 영화가 개봉했다 그래서 허겁지겁 원판을 먼저 보고 예, 영화관에 가서 이제 영화를 봤는데 저는 사실 이거를 처음에 사두고 좀 그림체가 사두긴 했는데 좀 안 끌렸어요, 사실은. 그럴 수 있지. 예, 사두긴 했는데 안 끌려서 안 보고 있다가 영화가 개봉해서 이게 그 정도인가 싶어서 이제 봤는데 저는 너무 예상 외의 작품이었던 거예요. 만화책이? 만화책이. 왜냐면 원작을 먼저 보고 영화를 보러 가자고 제가 생각을 했으니까 만화책을 보고 너무 예상의 어떤 지점이 있어서 예, 그거를 보고 이제 영화를 따로 이제 봤는데 예, 뭐 개인적으로 어쨌든간 그 원작이 가진 어쨌든 그 어떤 이야기의 힘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있어서 예, 좀 좋았던 작품이에요. 이제 뭐 이게 이제 영화 예고편으로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초반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면은 그 주인공이 이제 걔예요. 이름이 없어요. 그냥 독이에요. 걔예요. 그리고 걔가 자기가 이제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로워서 로봇을 삽니다. 예, 로봇을 사서 자기가 이제 조립을 해서 이 로봇이랑 되게 재밌게 놀아요. 예, 되게 재밌게 놀다가 어느 날 해변가를 갑니다. 그래서 둘이서 바다에서 놀아요. 근데 문제는 로봇은 이제 전기 장비잖아요. 사실 기계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잠깐 이제 둘이서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로봇이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로봇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 아래로는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이거든. 그래서 로봇은 그 해변에 계속 있고 걔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냥. 예. 로봇이 너무 무거우니까 어떻게 끌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자기가 찾으러 가야겠다고 하는데 나 순간 개자식 이럴 뻔했네. 버리고 간다는 줄. 약간 그런 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고치려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해변이 폐쇄가 된 거예요. 그날. 그 다음날 딱 폐쇄가 돼서 해변을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이렇게 어떤 물리적으로 이제 보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예. 근데 보통 이러면 뭔가 약간 이런 이야기로 사건이 시작을 했으면 그러면 이 걔가 로봇을 찾기 위해서 막 어떤 그치. 식으로 막 애를 쓰고 막 그래서 막 결국엔 나중에 감동적인 해우를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 이런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나 듀움 볼 때 저거 애니 예고편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거 보고 딱 그 내용을 상상했어요. 근데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는 추천하는 어떤 방송이니까 이제 다 내용은 못 얘기해드리지만 이 내용에서 그 헤어짐이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그 헤어졌다는 그 상태 자체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되게 이 내용은 어떤 관계의 속도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잖아요. 내가 사람들이랑 뭐 우정이든 사랑이든 뭐 더 나아가서 뭐 결혼이든 이런 관계들이 있는데 그 관계에서 관계의 속도들이 다 있단 말이죠. 만약에 내가 어떤 친구랑 되게 친했어. 근데 뭐 어떤 계기로 인해서 둘이 안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더 많이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그냥 생각 안 하고 뭐 다음 친구를 만난다던가 이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마다 그 관계에 대한 어떤 그 속도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 속도에 관한 이야기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이원 권장만 하군요. 그렇진 않고 아니요, 그렇진 않고 그러니까 조론 권장만 뭐 이런 건가?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농담입니다. 예, 뭐 농담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개개인마다가 어떤 관계를 맺고 이제 사회에서 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네. 그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 그러니까 똑같을 수가 없잖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사람이 어떤 내가 이 사람과 더 친해지고 싶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를 받아주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잖아요. 사람이라는 모든 게. 관계가 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 사람 둘이서 못 만나게 됐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삶을 영위하는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만들어가는가에 대한 어떤 이야기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이 로봇이랑 이 개가 헤어졌을 때 로봇은 계속 해변에 있고 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간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못 만나게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는 뭐 내용을 이제 다 말씀드리는 없지만은 다른 만남들을 갖습니다. 예, 계속 다른 만남을 갖고 그러면서 계속 헤어지고 만남을 반복을 하고 로봇은 계속 그 자리에서 계속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걔를 만나는 걸 상상을 해요. 계속 걔랑 만나면 어떨까 막 이런 상상을 해요. 예,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는 계속 어떤 관계를 계속 짧은 만남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헤어졌다 만남을 계속 반복을 하지만 로봇은 그 자리에 누워서죠. 정확히는 누워서 계속 그 관계를 되새겨요. 그 개랑 만났던 그 순간들 즐거웠던 순간들 계속 만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거는 뭐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결국엔 관계를 또 어떻게 떠나보내느냐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보자면 되게 그냥 즐겁게 볼 수 있는 지점도 있지만 뭐 한없이 무겁게 보자면 또 한없이 무겁게 볼 수 있는. 무없이 볼 수 있죠. 예. 애니도 보셨어요? 애니도 예 봤죠. 내용이 예. 살짝 다르다던데? 큰 줄기는 같은데 각색을 좀 그 큰 줄기 안에서의 각색을 꽤 좀 많이 바꾼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만화는 조금 더 담백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애니메이션은 조금 더 다채롭게 어쨌든 간 이게 움직여야 되니까 예, 연출을 많이 해야 되고 이러니까 더 움직일 만한 장면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추가하고 그다음에 또 아트적인 면에서도 만화는 조금 더 단순했지만 그 애니메이션은 그 단순한 가운데서도 더 많은 어떤 쉐입들이나 어떤 그리고 특히 여기가 이제 배경이 이제 뉴욕이거든요. 예, 뉴욕인데 1980년대 뉴욕을 배경으로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때 어떤 느낌을 살려서 예, 그 전체적인 어떤 그 아트를 구성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미장센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좀 옛날 복고풍의 느낌도 있고 예, 그래서 더 저는 보는 맛은 확실히 애니메이션이 더 있죠. 더 풍성하게 더 아트적으로 구성을 해놨으니까. 예, 그래서 그 지점이 확실히 더 예, 그리고 애니메이션과 만화의 좀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만화는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좀 더 담백하고 그리고 이 관계성을 좀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감정을 좀 누르는 측면이 있는데 애니메이션은 그 감정을 좀 더 극대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예. 사실 그래서 저는 이 애니메이션을 봤을 때 그 구조적인 관계를 다루는 그 직접적인 메시지를 다루는 데 측면에서는 조금 그 감정선이 방해가 되는 측면이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니에서는요. 근데 대중적인 터치에서는 애니메이션이 좀 더 좋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결론 둘 다 봐야겠네. 둘 다 봐야죠. 예, 원래 이런 건 두 개 비교해서 보는 게 사실은 꿀잼입니다. 제가 봤을 책도 때.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극장에도 걸려 있으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아니요, 저는 영화 포스터는 본 기억이 있는데 저게 원작이 저 책인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그 조금만 더 딥하게 좀 들어가자면 이 캐릭터가 되게 그 상징하는 측면이 좀 되게 묘한 측면이 있거든요. 걔는 네. 로봇을 샀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로봇을 산 관계예요. 소유의 관계인데 로봇은 처음 본 사람이 걔거든요. 아니, 처음 본 이제 대상이 걔예요. 그러니까 약간 새가 처음에 알을 깨고 나왔을 때 그 엄마 보듯이. 예, 엄마 보듯이 하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중심이 걔인 거예요. 자기 세상은 걔예요. 그리고 로봇은 그러니까 걔는 근데 다른 만남들을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그 캐릭터 간의 관계성이 되게 잘못 오묘한 느낌이 있어요. 예. 저는 신기한 게 보통 개가 의리 있는 동물로 유명하잖아요. 네. 막 주인 찾아가고. 그쵸. 근데 개가 짧은 만남을 반복하는 거고 약간 로봇은 한번 이렇게 주인이랑 같이 있다가 이렇게 리셋되면
다시 뭔가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수 있고 그런 게 쉽게 될 수 있는 약간 그 로봇이 짧은 만남을 이어가고 그 걔가 긴 만남을 이어가는 약간 그렇게 어울리는 것 같은 그게 더 어울리는 것 같은데 약간 이 설정은 반대라 가지고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어떤 동물과 인간의 구도를 바꿔서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게 그 인간의 우화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뭐 좀 급하게 봐서 다 이렇게 살피지는 못했지만은 말씀하신 거 지금 이제 이야기 들으면서 또 약간 좀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뒷부분에 어떤 이 전개가 되게 약간 슬픈 느낌이 있는 것 같고 벌써 눈이 촉촉하시네요. 네, 이게 좀 어쨌든 이게 이제 로봇과 강아지로 묘사가 돼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로봇이랑 강아지라는 그 은유잖아요. 사람들의 어떤 성격이나 또는 남녀의 네, 어떤 뭐 또는 이제 이성 관계 또는 뭐 친구 관계 이런 은유일 텐데 기다리는 사람에게도 사실은 여러 가지 또 이제 인연들이 있고 그러면서도 또 그 사람이 이제 서로 떠나가는 이별하는 그것도 이별이라는 것도 저희가 보통 이제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또 아닐 수도 있고 이 과정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저희가 독자로서 삼자로서 관찰할 때는 관조적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만화는 애니메이션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인생의 어떤 덧없음 같은 느낌 약간 넓게 보면 그런 느낌까지 좀 드는 거 보니까 너무 좀 멀리 간다. 근데 넓게 제가 살아온 인생이 갑자기 훅 이렇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이게 인생이지. 이게 아니 어쨌든 좀 각자의 어떤 이 나를 떠나간 사람 또 이제 내가 떠나보낸 사람 내가 떠나보낸 어떤 인연 그게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동물이나 뭐 물건까지도 사실 포함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들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서 한 번쯤 좀 애도하게끔 해주는 어떤 이런 그런 작품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우리가 보는 만화들이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제 스타일, 개성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요즘 유행하는 만화들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생각을 빼고 보도록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사회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재밌게 볼 수 있는 만화들이 유행인 건 사실이에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런 와중에 지금 이 만화는 그림은 단순하고 뭐 애니를 포함해서라도 단순한 그림체예요. 단순한 그림체고 되게 시원시원한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내용도 되게 간단한 관계에 대한 그런 거를 보여주는 만화인데 우리가 생각할 게 보면 볼수록 생각할 게 많아지는 작품인 건 분명한 것 같고 그래서 요즘 이 애니가 하필이면 잘 나와서 잘 만들어져서 애니와 함께 이 책이 나왔다고 하니 만화를 보시면서 뭔가 생각을 좀 더 해보고 싶은 우리가 한 번쯤은 그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은 이 책을 새로 나왔다니까 책도 한번 보시고 로봇 드림입니다. 로봇 드림즈네요. 드림즈인데 왜 드림이라고 해놨지? 상관없나? 한국 제목은 로봇 드림이에요. 로봇 드림 책도 한번 보시고 애니도 한번 보시고 한번 좀 이렇게 여유롭게 주말 같은데 생각도 좀 해보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책이네요. 네, 이게 제가 영화 검색해봤을 때도 그렇고 이 책을 봤을 때도 그런데 영화도 대사가 없고 책도 대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빠르게 읽을 수 있어가지고 방금 다 읽었는데 이게 그냥 스포일러 안 하고 그냥 읽으면서 딱 느낀 게 가는 인연이 있으면 오는 인연이 있고 오는 인연이 있으면 또 가는 인연이 있다로 요약을 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평소에 어떤 삶을 살고 계시길래 이거 잠깐 보고 나서 전부 이렇게 축 처지셔가지고. 근데 이게 마지막이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두 분 제가 훑어 보셨지만은 그 마지막에 이제 어떤 관계가 이제 정리된 어떤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장면들이 되게 어찌 보면 그 되게 아련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게 그 극장 이제 애니메이션은 조금 다릅니다. 이 어떤 결이 조금 감정선의 느낌이 좀 틀려요. 더 궁금한데? 틀려요. 그래서 거기서는 조금 더 이제 감정이 이제 훅 올라오거든요. 이제 그렇게 연출을 해놨어요. 그렇게 연출을 해놨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근데 그 감정선에
보는 그냥 한 그런 어떤 시청자 입장으로서 이제 보면서 이게 확 올라오는 느낌인데 나중에 이제 머리가 이제 싹 가라앉고 보면은 조금 너무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너무 애니는? 이제 끌어올리려고 이 어떤 전체적인 힘을 많이 줬구나. 힘을 줬는데 이제 작품의 어떤 결에 맞는 감정선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너무 좋겠다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표지는 사실 저는 무슨 로봇 찌빠 같은 그 개그 만화인가 생각했는데, 인생은 아름답고 네. 이렇게 즐겁게 즐기세 약간 이런 느낌의 표지죠. 근데 이제 잠깐 사이에도 지금 제가 그 이 만화에서 흘러나오는 그 라라랜드의 그 느낌 같은, 그래서 인생의 어떤 그 돌아보게 만드는 하지마 지금 하면 안 돼. 돌아가시는 버스 안에서 하세요. 지금 하지 말고. 그래서 이게 근데 심지어 대사도 없는데 맞아요. 그림체도 어떻게 보면 애기들이 딱 봐도 좋을 정도의 그림인데 이런 정서를 담고 있다는 게 또 놀랍기도 하고 애니메이션도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레이어가 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작품이 그러니까는 그냥 대사가 없으니까 되게 빨리 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엄청 빨리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전체적인 관계성과 그리고 뭐 중반에 나오는 이제 이 뭐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새가 이렇게 등장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새 등장하는 장면도 저는 좀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방금 이제 그 로봇이 이제 로봇과 개의 그 소유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서 이제 나중에 이제 로봇이 새를 만나는 장면인데 거기서 이제 그 장면이 저는 약간 좀 의미심장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그러시면서 하나하나 내용을 까고 안 돼, 있는데 안 돼, 그만하세요 안 돼, 이제. 네. 이 정도면 영업 성공한 것 같아.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작품은 이제 선우님이 들고 오신 작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거 네. 권수가 많네요 오늘. 네, 7권 완결입니다. 어. 네, 그래서 7권 들고 왔고요. 요시다 모로헤 작가의 아사코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이거 들고 온 이유가 모르는 작품이에요? 네, 사실 그거 노리고 들고 왔어요. 여기서 들고 와서 아무도 모를 만한 작품을 한번 들고 와보자 해가지고 들고 왔는데 이 작품이 이제 한국에 정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정발 좀 해달라고 좀 시위하고차 나온 것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데요? 간단히 얘기해서 오네쇼타물이고요. 오네쇼타물인데 사람을 찾습니다가 주 메인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만화를 이제 뭐 내용을 보자면은 이제 마사시라고 이제 그 시골에 사는 한 소년이 있고 어린 초등학교 5학년짜리 소년이 있고 그 사람이 그 아이가 어느 날 운명같이 아사코라는 누나를 만나서 그 누나한테 어떻게 보면은 동경과 사랑의 중간 정도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남자를 만들어줬구나. 네,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 대사가 똑같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얘가 35살이 된 시점에서 이제 지금 아사코 누나는 이제 뭐 어떻게 살고 있을까 같은 거를 문득 떠올리면서 이 사람을 찾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야기가 전개되고 이 아사코 누나가 이제 그 아사 누나라고 마사시는 부르는데 이제 마사시가 어릴 때 자기의 이력서를 채워달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기가 이력서를 채워주면 자기가 마사시를 남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투명한 비비탄을 가지고 오면 자기의 궁금한 점을 하나씩 풀어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어릴 때? 네. 그렇게 해서 과거와 현재를 계속 오버랩하면서 전개가 되는 그런 만화인데요. 저는 이 만화에 처음 끌린 이유가 그냥 얘기만 들어서는 되게 네. 더러운 얘긴데? 근데 실제로는 그런 관계 같은 이해는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들고 오셨을 거라고 네. 굳게 믿고. 네. 근데 저는 이 만화를 처음 보기 시작한 이 계기가 이거 첫 번째 일러스트 하나 보고 뻑 가가지고 이건 무조건 봐야 된다 해가지고 그림 보기 시작했어요. 1권 표지부터 그러니까 그림이... 이게 그 작화 표지거든요. 네네네. 이게 만화 회차 그 연재할 때 이제 1화, 2화, 3화 할 때 그 표지들인데 네네네. 여기서 이제 그 요염한 누나가 담배 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너무 이 아사코라는 캐릭터성을 너무 잘 나타냈다 해가지고
네, 바로 이제 전권을 다 사가지고 구매를 해서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내용도 읽어보니까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결국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그 뭐 로봇 드림처럼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 관계를 한없이 그리워하는 사람이 이제 동경과 사랑의 중간 감정에서 어떻게 행동해 나가는가를 정말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연출도 굉장히 읽기 편하게 돼 있어요. 만화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래가지고 뭐 만화적으로도 참고할 요소도 되게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작가가 이제 이 작가 그 요시다 모로해 작가가 이제 쓴 다른 작품이 그 아실 수도 있는데 이나리 콩콩 사랑의 첫걸음을 그리신 작가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런 이제 이런 연애 관련 그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쓰시는 그런 작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국어판으로 다 정발이 됐는데 아사코는 아직 안 돼가지고 예, 정발을 시켜줬으면 좋겠네요. 그림이 너무 예쁘네요. 네. 그 만화도 지금 근데 이거 다 그러면 일본어로 읽으신? 네, 읽었습니다. 역시 역시 다. 왜 내 주변엔 다 이런 사람밖에 없지? 아 근데 번역기랑 같이 해가면서 읽으면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읽히긴 읽혀요. 되게 그림이 이쁘다. 백합인 줄 알았어요. 그림체만 봤을 때는. 뭔가 백합에 이런 그림체 많지 않나요? 백합에 많은 그림체라기보다는 사실 진짜 오네쇼타에 되게 많은 이상적인 그림체긴 해요. 어떻게 보면은. 오네쇼타물도 되게 많잖아요. 약간 사랑과 동경 사이 하니까 약간 나의 소년 같은 것도 생각나고 약간 비슷한 작품 같은 것도 있나요? 아 근데 이 작품에 아성을 넘기는 그런 작품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제가 본 것 중에서는. 오네쇼타물 중에서 이게 최고다? 네 최고다. 네 단연 최고다. 그 뭐라고 했지 선을 타는 요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되게 선을 지켜가면서 잘 한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뭐 내용을 안 보긴 했지만 처음에 읽어만 딱 봤을 때도 되게 그림이 이쁘고 그리고 표지 일러스트도 되게 이쁘고 잘 팔릴 것 같은 작품이고 뭐 수위는 뭐 잘 조절해서 하면 될 것 같긴 네. 한데 왜 안 나올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니까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언제 연재된 건데요? 이게 완결이 2023년 말에 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그러면 네. 계약 중일 수도 있겠다. 네. 2023년 8월에 7권까지 완결을 났고 1권도 아직 정발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뭔가 그 일본은 느리니까 그리고 출판사랑 일해 보시면 계약서가 오고 하는데 한 3달 이렇게 걸려요. 한국 출판사도 한 2달씩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그럴 수도 있겠는데 뭐 왜 나와도 이상할 것도 없는 꽤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작품이네요. 컨셉상 본인들이 그 장르에 어울리는 그런 작품인 것 같다. 검열에 따라서 17금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부위를 구름으로 가린다거나 될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일단은 그런 편집은 네. 좀 필요하긴 작품인 네. 건 하긴 합니다. 19금이긴 합니다. 몇 권 정도는. 네. 누님이 이 얼굴만으로도 약간 압살하지만 그래도 이 매력을 뽑아보자면 어떤 점이 가장 매력적이셨어요? 그 카구야님은 사랑을 하고 싶어해. 카구야 순한 맛이랑 되게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당차고 해야 될 일은 뭐 다른 생각 안 하고 무조건 하나 하고 희생적인. 약간 근데 카구야님은 네. 그 학생 회장한테 막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 약간 네. 여기서 하트가 뿅뿅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그런. 아니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아사코는 마사시를 일단 1권 기준으로만 얘기했을 때 아사코는 마사시를 아이로만 봐요. 당연하게 그렇게 보고 마사시도 이제 이 감정이 어리니까 뭔지 몰라요. 네. 그리고 마사시가 35살이 되면은 이제 그에 맞춰서 아사코도 나이를 먹거나 안 그러면 다른 무슨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다 생각을 해가면서 읽어야 복합적으로 읽어볼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일본에서 이건 인기가 좀 어떻습니까? 모릅니다. 그건. 아니 되게 다작하시는 작가님이시더라고요. 지금도 막 새 연재하시는 것 같고. 내 트위터 보면 되게 뭐 일러스트 많이 그리시더라고요. 일단 그림이 이쁘니까. 정발 되겠죠. 이게 이미 이 작가 거의 작품이 정발돼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더 그 시간을 빠르게 단축시킬 수 있다. 아니 그 손흥님께서 혹시 이 만화를 보시면서 어떤 개인적인 에피소드 같은 거가 좀
유발되는 거가 혹시 아니요, 그런 건 그러진 없습니다.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건 없는데 네. 아니 저는 지금 이제 사실은 아까 선우님 가지고 오셨을 때 그림이 너무 예뻐가지고 좀 훑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무슨 말인지를 전혀 모르니까 무슨 내용인지 사실은 유추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어떤 꼬마애가 좀 약간 이 어른 여자를 약간 흠모하는구나 그런 내용인가 보다. 약간 요새 그런 것도 또 만화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또 듣고 지금 뭐 인터넷으로 검색을 좀 해보니까 결국에는 약간 추리적인 게 있는 거잖아요. 네, 따라가는 거잖아요. 내 어떤 기억을 거슬러 가면서 그런 만화들도 또 요새 약간 추리물로서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옛날 기억으로 자꾸 이렇게 돌아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장르 자체가 정확하게 조금 어떤 쪽으로 분류되는 게 좋을 것 같은지. 근데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사실 뭐 이거를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추리물 굳이 분류를 한다면은 추리물로 분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아까 네. 오네쇼타물이라고 네네네. 선언을 해가지고 네. 그러면은 제가 이게 안 볼 것 같거든요. 네. 정발을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저 제 기준에서는.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너무 재밌어 보여요. 네.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이런 개인적인 이슈가 떠올라요. 나도 궁금한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소시적에 어떤 이제 좀 나이 먹은 그럴 수 누나의 있지. 친구라든가 네, 그럴 수 그게 있죠. 메인인 것 같기는 네. 해요. 그게 저 네. 과외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어떻게 살까 막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을 여기에서 한번 만화로 이렇게 좀 비춰볼 수 있으면은 네. 그 자체로 되게 흥미진진한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단순히 그냥 어떤 아이의 시점이거나 또는 그 연상녀에 대한 그런 흠모의 시점이라면은 그 감정은 40대 제가 이거를 20대 여성 어차피 지금 이 여성조차 되게 어리잖아요. 지금 저한테도 이미 너무 어려가지고 좀 약간 어색하단 말이죠. 엄청 어른스러운 미를 풍기고 있지만 그래봤자 애긴데 지금 제 기준에서 볼 때는 약간 그런 아이러니함이 좀 느껴져가지고 어떤 장르로 봐야 될지가 저는 조금 이게 중요하지 않나. 어떤 컨셉이고. 근데 그런 컨셉으로 따졌을 때는 일단 추리물이 맞고요. 그리고 이제 등장인물 간의 감정 같은 거나 이제 그 인터랙션 같은 거를 조금 더 고조시키기 위해 저렇게 인물 배치를 한 게 정말 적절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제 취향 초이스 하시는 건가요? 네. 한번 그 성윤 작가님 힘 좀 써보시죠. 뭐 이렇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편집자분들이 계실 거고 그리고 이 작가의 작품이 그러니까 국내에 한 번도 정발이 안 됐다면은 조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만약 정발이 된 작품이 있어 그러면은 그 작품을 정발했던 그 출판사는 계속 그 작가를 팔로잉하고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네. 보면서. 알겠습니다. 자, 이래서 오늘은 총 5개의 작품을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언니의 친구라는 작품 그리고 봉산 코믹스 그리고 가극소녀 그리고 로봇드림 아사코 이렇게 5작품 얘기를 해봤는데 어쨌든 이게 두 분은 이제 녹음은 처음 해본 거니까 경수님은 처음 녹음해 보셨는데 오프라인을 많이 하셨지만 어떠세요? 일단 약간 텐션이 조금 다르고요. 예, 그 오프라인은 네. 약간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거를 조금은 조근조근스러운 느낌도 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대화도 좀 더 많이 오가고, 왜냐면 이제 마이크가 일단은 뭐 여긴 한정이 돼 있고 그런데 오프라인은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끼어드는 것도 좀 많이 끼어들고 이럴 수도 있는데 약간 여기는 좀 더 정제된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한 작품을 계속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이 전체적으로 이제 영업을 하는 그 느낌 그건 되게 좋았고 이제 또 다들 이제 텐션이 있으시니까 예, 그게 또 저는 또 에너지가 느껴지니까 예, 그게 또 되게 긍정적이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호조아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이 작품의 매력을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아쉽고 가극소녀? 백일 사유의 장미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오스카에 연기하고 싶다는 주인공이 나오니까 꼭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는데 빨리 얘기를 좀 해보면은 어떤 거가 제일 흥미가 느껴지세요? 보고 싶다라는. 저는 진짜 많은데 저는 아사코라는 작품을 먼저 보고 싶어요.
제일 먼저 나온다면은 어느 출판사인지 모르겠지만 빨리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우님도 먼저 아까 소개했던 순서대로 로봇드림. 로봇드림 지금 너무 훑어봐가지고 한번 다시 보고 싶어요. 살 것 같은 빌인데 지금. 그러게 한번 뭐 책을 일단 저는 뭐 책을 일단 먼저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어조아님은 어떤 게 가극소녀 말고 아니 저 원래 오네쇼타물 되게 좋아하고 저도 원래 고민했던 작품이 있거든요. 그것도 약간 오네쇼타물이어가지고 저는 원래 좋아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이거 아사코. 네. 오늘 저도- 표를 많이 받네 아사코가. 합하고가 돌려서 열심히 읽겠습니다. 경수님은요? 저는 봉상 코믹스. 오. 예, 왜냐면 이제 어떤 좀 작화에서 느껴지는 힘도 있고, 아까. 그다음에 또 제가 국내 작가들 작품들이 이런 숨어 있는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 본인은 이제 열심히 이제 하신 것 같기도 한데 뭐 아닌가 그러니까 인스타 그 팔로우 스타일 보면 또 홍보는 거의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좀 더 저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 예, 그런 게 있으니까 봉상 코믹스 한번 보고, 예, 어떤 분인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네, 선웅님은요? 저는 언니의 친구 하겠습니다. 와, 왜요? 그 이 분위기 자체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위기고 사실 이런 담백하다고 하면 담백하면서 뭔가 그 뭐 깨우침이라고 해야 되나 메시지 같은 걸 주는 만화를 되게 좋아해요. 그런 측면에서 로봇 드림스도 되게 이제 재밌을 거는 같은데 근데 결국에는 제가 좋아하는 형식이 언니의 친구에 더 가깝고 당장 하나 사라고 하면은 아사코 제외하면 언니의 친구를 당장 살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언니의 친구 한 표. 네, 오늘은 각자 서로 영업한 작품들이 어쨌든 이렇게 하나씩 다 얘기가 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공지사항이 있어요. 저희 사교 모임에 자주 오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 성함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분이 이제 자주 오시다 보니까 이제 추천만으로 영업만으로는 심심한가 봐. 그래서 지금 밖에 보드게임을 들고 왔어. 끝나고 나서 하시고 싶으신 분들 모여서 하자고. 근데 선착순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사교 클럽이 이제 자기들끼리 알아서 놀기 시작했다. 끝나고 나서 28회쯤 되니까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도 많이 신청해 주시고 오시면은 저희가 다양한 재밌는 거리들 많이 만들어 놓을 테니까요. 다들 사교 클럽 신청해 주시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